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단비로 건조함은 잦아들고 오늘은 기온도 껑충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안동은 3도, 포항은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훌쩍 넘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며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모레와 글피에도 기온 계속 오름세 예상되고요. 낮에도 20도 이상 보이며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파면과 정권 교체를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 배려와 돌봄이 있는 따스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탈핵과 탈화석연료를 통한 생태사회로의 전환, 한반도의 평화 공존체제와 지방소멸 극복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항의 핵심 산업인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일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의 대가로 지난 2022년 경주 지역에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막대한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했는데 최근 경주시와 동경주 주민들이 지원금 배분과 집행에 합의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증설하면서 지난 2022년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에 75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3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경주시는 최근 동경주 주민들과 한수원 지원금 배분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 의견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3월 월성원전과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원금 가운데 37%인 280억은 경주시가 집행하고 동경주 3개 지역에서 각각 140억씩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과 인접한 동경주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증설한 대가인 만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인이 끝났다 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일이 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한수원의 맥스터 지원금이 이번 합의를 통해 경주시와 동경주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벌써 10,000명을 넘었고 옷과 생수 등 생필품도 100만 개 넘게 지원됐는데요. 이런 작은 관심과 도움이 모여 이재민들에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집 앞까지 들이닥친 화마에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간신히 몸만 피한 주민들. 일주일이 넘도록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마침내 포근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도 못 가나. 집에 혼자 타고 여름 갔다 하나 없어. 오늘 이제 일주일만 벌써 쉬었다. 어제 주는 거. 바지와 티셔츠, 두툼한 외투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성껏 보내온 옷이 대피소 바다 가득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두세 군데서 지금 현재 보내왔고 계속 지금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끼니를 거르진 않을까 유명 외식 업체와 셰프들은 대피소를 찾아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줍니다.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민도 자원봉사자들도 따뜻한 밥 한 끼에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특히 대피 주민 상당수는 건강이 염려되는 고령층입니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들은 피해 지역을 돌며 이들에 대한 진료와 심리 회복 상담에 나섰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한 200분 이상이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한 150분 이상의 의료진들이 지금 동참해주고 계시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 외 간호조무사협회라든지 재난구호협회라든지 피해 현장까지 직접 갈 수 없는 시민들은 라면과 이불, 세탁기까지 택배로 보내면서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아주 긴급히 필요한 식자재라든지 생활용품, 특히 일상에서 지금 필요한 일회용품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같이 내려오고 지금까지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고 생수와 담요, 옷 등 100만 개가 넘는 생필품이 이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의 교훈으로 달라진 고성의 산불 대책을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뒤 야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방송국도 리조트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뼈대만 남았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축구장 1,70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된 산불의 흔적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성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모두 1,746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백서를 발간하는 등 피해를 집계한 고성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자발적으로 산불 진화에 나섰고 실제 진화에 도움이 됐던 물차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계속 한 군데 집중으로 그 최고 앞선 넘어가는 물을 이제 거기다 집중적으로 이제 분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구나. 협약을 맺은 물차는 모두 27대. 농약을 치는 용도인 광역 방제기도 산불을 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성군은 지난 2020년 토성면 도언리 산불의 원인이었던 화목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으로 바꾸는 데 공들여 82대의 보일러와 난로를 바꿨습니다. 산불은 발생 이후에도 후속 피해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피해목입니다. 고성군은 산불 피해지에 세운 공장에서 피해목을 갈아 목재 펠릿을 생산합니다. 지자체가 피해목을 활용해 직접 목재 펠릿을 만드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벌채목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펠릿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목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펠릿 연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고성 지역 주민들에게만 시중의 절반 가격인 20kg 6,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와 비교해 화재 위험은 크게 줄고 비용은 저렴하면서 남은 재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위험도가 많이 높고 불꽃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펠렛 보일러는 이번 보일러가 이중으로 타는 보일러라 가지고 산불이 쓸고 간 아픈 흔적을 딛고 다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진화 대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산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지원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되며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경상북도의 산림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많은 33%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지정 기부 사업 개시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사업 보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5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의성군 8억 6천만 원, 영덕군 8억 2천만 원, 안동시 7억 300만 원, 청송군 2억 5천만 원, 영양군 2억 3천만 원 등 29억 원에 이릅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농어촌에 있던 공중보건의가 잇따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차출돼 농어촌 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공중보건의도 올해는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 농어촌 의료 공백은 훨씬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공중보건의는 500명대를 유지하다 의정 갈등이 1년 내내 계속된 지난해 400명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 이번 달에 170여 명의 복무 기간이 끝납니다. 경상북도는 정확한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공보의 규모는 의정 갈등 이전에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신규 충원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올해 의과 출신 신규 공보의는 전국에서 250명 가량입니다. 경북에는 이 가운데 일부가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공보의 대상자 사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에 불참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보의는 군사 소집 교육 기간을 제외하고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현역병은 18개월로 복무 기간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병력법 35조는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현역병 입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인데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의사 없는 보건소가 속출하며 공보의 한 명이 여러 지역의 보건소를 순회 진료하는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자체 채용 의사를 늘리는 등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군 보건의료원과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또 영양군 보건소에 봉직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의료가 열악한 곳으로 꼽히는 경북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 사각지대를 메워왔지만 이마저 절대 부족해지며 농어촌 의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포항 시내버스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포항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등이 과다 계상됐다며 반환 방안 마련을 요구한 뒤 포항시가 업체에 약 5억 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제기됐습니다. 업체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다며 포항시 처분에 하자가 있고 보조금 지급 과정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한 것으로 업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포항시 처분에 절차적 하자 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효자중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한 학교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9년까지 남구 효자동 일대에 589억 원을 들여
학교 시설과 200면 규모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칠곡 양목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지혜 청소년 기자가 마음 건강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목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생명사랑 남서부 센터와 함께한 학생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데요. 양목초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81명이 참여했습니다. 제디라는 캐릭터가 친구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게 떠올랐어요. 그럴 땐 한번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데에 가서 마음을 한번 다스리는 게 좋다고 오늘 배웠어요. 수업은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연기해보며 자신만의 감정 조절 방법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나의 감정을 지켜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친구의 입장을 더 이해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은 수업 전후로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설문을 진행하며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그리고 오늘 생명사랑 남서부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마음 챙김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 건강 수업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임지혜입니다. 제32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그제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5,00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25% 늘었습니다. 대회 종목은 하프코스와 10km, 5km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풀코스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학교 급식의 학생 수 대비 경북 최고인 19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6억 2,800만 원, 쌀과 김치 등 울진 10대 우수 농산물 구매에 5억 7,800만 원입니다. 울진군은 학교 급식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18억 1천만 원을 지원해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 혁신타운 부지에 농업인 교육과 첨단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과학 영농실증 교육관을 건립합니다. 총 사업비 179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과 토양 분석실, 쌀 품질 관리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주말 단비로 건조함은 잦아들고 오늘은 기온도 껑충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 안동은 3도, 포항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포항 21도, 대구는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훌쩍 넘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며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지겠고요. 오늘보다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에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20도 이상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고요.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조금 고이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구미는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구미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상주는 7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1도, 상주는 2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기온은 9도로 출발해 낮에는 21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